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3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년, 무인월, 갑인일이 되겠고 일진,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다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양목은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소나무, 전나무와 같은 큰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간목의 용도는 본시, 작벌, 경금 같은 걸로서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특히 봄의 나무 같은 간목은 눈목과 같다. 그래서 작은 새싹과 같기 때문에 인월의 초춘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자양자부하고 간목이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월의 간목은 눈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봄에 따뜻한 햇볕이 있게 되면 큰 나무에서도 작은 새싹이 우물튼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게 바로 이 눈목인데, 이러한 봄에 금을 쓰게 되면은 마치 초춘에 서리가 내리거나 아니면 눈이 내려서 봄에 새싹을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천수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에는 금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추불용토라고 해서 가을의 목은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인월 같은 경우 특히나 말씀드렸던 초춘이죠. 초춘, 아직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 있고,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샘추위라고 하죠. 꽃샘추위라고 해서 꽃이 피는, 봄에 꽃이 피우는 것을 겨울이 한다라고 해서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인월이라고 하는 그때는 아직 한기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의 의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한목향양이라고 하죠. 한목향양이라고 해서 차가운 나무는 따뜻한 온기를 받아야지만 무럭무럭 성장하고 꽃도 피울 수 있다. 그리고 봄의 나무, 꼭
나무라고 해서 뭐 전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는데 봄에 이러한 과실수 같은 경우는 움이 트고 꽃을 피워야지만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금을, 특히나 초춘이 이 노래는 금을 쓰기보다는 따뜻한 병화로서 간목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 된다. 개수 같은 경우는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지지로 뭐 자수라든가 또는 해수라든가 진토 같은 것이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은, 만약에 수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봄에 춘한이 드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도 가뭄이 들 수 있고요. 겨울에도 당연히 가뭄이 들 수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먼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이 노래 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하고, 인월의 간목은 뭐예요?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어서 신왕하다. 원래 간목은 신왕하면 경금으로서 작발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춘불용금, 금을 쓰기보다는 화를 써서 간목의 수기를 갖다가 발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병화 개수를 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없을 때는 물론 당연히 정화도 쓸 수 있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병화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수가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될 것이고, 수를 필요로 하는데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은 그때 사주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부대 제일 중요한 것, 일간과 월령이 어떤 것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의 틀을 보는 것이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를 중화시킨다고 해요.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칭저울처럼 수평에 딱 맞는 그런 개념을 말하죠. 중화. 그럼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화라고 하는 것은 이 왕세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에 들어가 있는 오행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이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왕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지만 사주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인데, 일간이 너무 가면은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죠. 오히려 또 일간이 너무 극왕해 버리면 그거는 사주가 오히려 파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주 전반적인 것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월령을 좀 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또는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겁니다. 월령 자체가 일단 4월, 5월, 미월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태어나는 것이고, 월령이 해월, 자월, 축월의 동절,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가 많이 추울 때 태어나는 것인데, 그런 중에서 수가 부족하게 되면 건조해지는 것이고, 수가 또 많아지게 되면 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사주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적인 요소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안에 있는 기후적인 요건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또는 식물 등이 살아가기 아주 적합한 그런 기후적 조건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인목 또한 양목이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이건 비견이 될 건데, 그러면 이걸 비견격으로 볼 것이냐? 사주의 비견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또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도 없습니다. 단 일간이 양간이고 그 일간이 속한 오행, 간목이니까 목이죠. 그 월지가 목의 임간지가 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이 있습니다. 걸록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득령에 따라서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매우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라고. 또 격을 논할 때는 월령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령 인목이 되겠죠. 인목. 지장간은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격과 용신을 논할 때 인 안에 들어가 있는 무토는 불용 쓰지 않습니다. 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격을 논할 때, 용신을 논할 때 인중 무토는 용신 인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여기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병화를 봤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목생화인데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식신 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이 왕하고 식신이 약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간목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 또는 뭐 이렇게 식신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 중요한 건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초춘이기 때문에 한기가 아직 미진해서 춥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봄의 특히나 인월의 간목은 눈목으로 본다고 하죠. 눈목이라든가 맹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싹과 같습니다. 본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경금으로 작벌해서 동량을 제목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새싹과 같기 때문에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명리서에 뭐라고 했냐면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따뜻한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눈목 또는 맹아가 활짝 잎사귀를 틔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병화라든가 정화로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인월에는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봄에 화만 있고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와 같다? 봄에 가뭄 든 것 같다. 춘한이라고 합니다.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춘자, 가물 한자죠.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기 때문에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이 좀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간목은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치용해서 간목을 뿌리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지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는 것이죠. 정제가 될 겁니다. 근데 저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축중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조금 미약하지만 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월간에 이렇게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무토는 다른 축토나 기토 또는 진토와는 달리 이거는 건토이기 때문에 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토극수에서 수를 말려버리죠. 예를 들면 물 먹는 하마 같은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토가 이렇게 인월에 많아지는 것은 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지에도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인월에 인목, 갑인일주, 일간, 목이 굉장히 왕해지게 되겠고, 을목이 천간에 이렇게 또 투출되게 됩니다. 이거는 무토를 놓고 간목, 을목이 같이 군겁쟁제, 군비쟁제 또는 군겁쟁제라고도 하면 이렇게 되게 되니 재성을 놓고 왕목이 다투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월의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는 목에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수. 자수로서는 청원에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인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간목에 뿌리를 배양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떤 분들 자축이 합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합의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자축합할 때 인목이 있으면 자축합이 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건 합의되지 않습니다. 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투출된 병화 또는 정화는 없고요. 인중병화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진 않더라도 화가 없는 것은 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운은 금수운으로 갈 것이냐 또는 목화운으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좀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반대로 수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금수운이 나쁜 것이냐? 대운의 흐름을 잡으면 화가 부족한 것 같지만 정축 병자 화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을의 갑술, 특히나 갑술은 요거는 술중 정화가 들어가 있고, 이 금수대운 때가 좀 안 좋을 때는 이제 임신대운 때 인신충 되는 것이 좀 안 좋긴 하더라도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지만 인목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그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목화운으로 가더라도 남자는 임신대운이고 여자는 갑신대운이 있습니다. 이때 임신충 되는 것은 둘 다 한 번은 지나쳐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가 있습니다. 병인시. 이 무광절에 인목이 3개에다가 병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왕목의 기운을 갖다가 간목이 설한다라고 이렇게 봐서 일간이 좀 극강한 것 같지만은 화도 세력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이 너무 왕하고 화도 세력이 있으니 이거는 반드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좋을 것이고, 정묘시도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데, 이제 헷갈리는 생시가 이제 무진시 같은 것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토가 많잖아. 이거 토목교봉이라고 해. 토목교봉이라고 해서, 그리고 양상격이죠. 양상격. 뭐냐면 2가지 오행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목하고 토만 있습니다. 그리고 목하고 토하고 서로 싸우는데, 이건 목이 더 일방적으로 왕한 겁니다. 같이 목 4개, 토 4개라 하더라도 이거는 목이 더 왕하다. 왜냐? 원령을 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오행에 첨예하게 싸우고 있을 때는 통관용신이라고 해서 화를 용신으로 추경할 수밖에 없죠. 목생화, 화생토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렇게 화를 용신으로 추경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역시나 수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사시, 경오시, 신미시 모두 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사, 경오, 신미시는 모두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임신시는 이건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일지하고 시지하고 인신상충이 되니까 좋게 볼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개유시 같은 경우에는 유의 생을 받고 있는 개수가 투출했죠. 개수는 유의 생을 받긴 하지만 위에 통근은 안 됩니다. 계속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축에 이렇게 통근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을해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